네,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만 말씀드릴 건데요. 어제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하는 방법 1탄을 가볍게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하고 또 다음번에 기회 되면 2탄, 3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늘 시장은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4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4천억. 어떤 종목 때문일까요? 당연히 삼성전자 때문이겠죠. 삼성전자가 일단 가장 영향을 크게 미쳤겠죠. 이렇게 개인들의 수급을 보이는데 코스닥은 반면에 300억 정도, 500억 정도 올랐네요. 500억 정도로 종료를 했고 외국인들이 막판에 들어왔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외국인들이 뭐 찔끔 들어오는 거 이걸 큰 의미를 부여할 것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투신을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투신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투신이 요즘에 옛날 같지 않고 작년에는 이제 투신이 굉장히 작년까지는 투신이 100억 이상 들어오는 때 굉장히 시장이 화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매 스타일이 상당히 거칠어요. 시장가로 끌어당길 때도 많고 오히려 떨어뜨릴 때는 최저가에서 그냥 주가를 내리면서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스스로 커트를 또 잘해가지고 저점에서 또 커트를 잘해요. 그래서 이런 투신 신호를 보고 많이 이제 시장을 파악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 투신이 뭔가 뚜렷한 매매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어, 기껏해야 뭐 이 정도 흐름 최근에 투신이 뭐 유별나게 투신을 체크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로 개인들의 포지션을 좀 많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편인데 어쨌든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매도 속에서 계속 개인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코스닥도 개인 매도가 좀 많이 나오다가 가끔씩 이렇게 오늘같이 들어오는 흐름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수급은 사실 지금 크게 의미가 없고 그냥 개인들이 얼마나 빠지고 나오는지 정도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외국인이나 기관들 뭐 다른 뭐 연관 기관들 투신이나 금융투자 다 어떤 뚜렷한 포지션을 막 나타내고 있지는 않아요. 갑자기 뭐 예를 들어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뭐 한 1,500억을 산다든가 2,000억을 산다든가 하는 그런 날들이 지금 적습니다. 왜 그래요? 시장이 1월 4일 이후로 순탄하게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등하는 상황에서 뭐 특별하게 굴곡을 크게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변동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변동성 지수 오랜만에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저 변동성 지수를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에서 주로 체크를 하고 최근에는 많이 체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죽었다는 거죠. 변동성도 많이 내려왔겠죠, 당연히. 그렇죠? 많이 지금 내려와 있죠. 지금 이때 한참 우리가 변동성 지수를 체크할 때 공포 지수잖아요. 우리가 이 공포 지수를 한참 체크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기간 오래 가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이거 기간 오래 가지 않을 거다. 당연히 내려와서 차분히 만들다가 왜 휘어졌어? 차분히 만들다가 또 요 구간 만들다가 또다시 내려가서 움직일 거다. 혹은 뭐 여기서 오랜 기간 또 횡보할 수 있겠죠. 왔다 갔다. 하여튼 이 구간 변동성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가 높은 상태의 불안정한 구간에서는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당시에 이 공포지수가 높아졌던 거 변동성 지수가 높아졌던 이유는 2018년 하반기 폭락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10월달, 11월, 12월까지 굉장히 갑자기 변동성, 공포지수를 키우는 구간에 들어갔잖아요. 9월까지 평온하게 있다가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를 키웠고 그만큼 공포를 키웠던 장세가 있었는데 2, 3개월 만에 이거는 종료가 될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오래 가지 않을 거다. 결국에는 1월 되니까 1월 4일 끝으로 쫙 내려와서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차분하게 움직이는 속에서 움직이니까 변동성 자체가 지수가 낮다는 것은 뭐예요? 변동성 지수가 낮다는 것은 공포 지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생기지 않고 있고 공포감도 많이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시장이 작년 뭐 2017년부터 급등했다가 한 1년 내내 뭐 이렇게 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10월 달에 폭락을 했다가 그쵸? 12월 달에 살짝 무너졌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반등하는 단계죠. 이렇게. 그쵸? 이 구간에서는 개인들이 변동성, 그러니까 일단 지수는 변동성을 크게 보이지 않는 위치가 됐고, 그런 구간에서는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다.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최소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 주체들도 지금 아까 다시 넘어가서 매수 주체들도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특별하게 크게 뭔가를 변화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갑자기 예를 들어 코스닥에서 2천억을 산다든가 2천억을 판다든가 대량 포지션을 취할 필요가 없어요. 대량 자금을 왔다 갔다 어떤 변화를 줄 필요성이 지금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때보다 변동성이 큰 구간보다 그런 날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평온하게 지금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변동성을 보일 겁니다. 그게 위든 아래든.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때는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2월 마지막 주. 그렇죠? 마지막 주. 이때 변동성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갖춰져 있죠.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뜨릴만 해서 떨어뜨려도 사유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유를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올릴만 해서 올려도 변동성을 줘야지만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을 텐데 그 변화를 위해서 올린다면 어쨌든 사유를 붙일 수가 있는 날이 된 겁니다. 대북주들도 지금 대북주들이 100개가 좋게 넘잖아요. 10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2월 27일쯤 가가지고 폭락을 시켜요. 갑자기 이제 급락을 시켜요. 사유 붙일 수 있어요. 재료 소멸. 2차 북미가 시작되고 있잖아. 재료 소멸. 실망. 어떤 내용이 나오는 데 있어서 야 이거 북미회담 이 정도밖에 안 돼? 실망. 반대로 올려요. 갑자기 올리는 종목이 생겨요. 붙일 수 있잖아. 재료 소멸이 아니라 뭔가 생각지도 않은 내용이 붙어버렸어. 2차 북미 회담에서. 그런 것들로 재료를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재료를 갖다 붙일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변동성이 발생하고 그 변동성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공포감이 생기기도 하고 올라가도 공포감이 생겨요. 원래 떨어지지 않을까 급등.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많이 생기면 그 자체가 공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내리막 공포랑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재료가 붙을 수 있을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변동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편안하게 움직인다고 할 때 방심하면 안 돼요. 너무 오랫동안 방심하면 안 돼요. 지금 한두 달 정도야 매매하기 편하잖아요. 급등락도 없고. 이럴 때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거 먹어 두시고 굵직하게 할 수 있는 거 굵직하게 해두시고 그렇죠? 하시다가 재료가 뭐라도 내용을 붙이면서 변동성을 보이기 좋은 내용을 붙일 수 있을 때를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언제까지고 평생 이런 평탄한 장을 보이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렇죠? 한번 보이고 나서 다시 흐름을 만들어 가든 할 겁니다. 한번 보이고 나서 다시 흐름을 맞춰 가든 할 겁니다.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게 2차 북미 회담을 기점으로 나올 가능성이 70%는 된다고 봐요. 그것까지도 안 나온다 하면은 3월 달에 어떤 다른 특징적인 날에 그 근처에서 할 수가 있겠죠. 미중 무역 전쟁 얘기를 또 들먹거릴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약간 연기가 되는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게 3월 달에 나온다면 또다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출렁이는데 그런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계속 이런 이제 시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오늘 변동성 지수 다시 한번 체크를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상기해 보시고 왜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흐름 패턴도 길어봐야 짧은 하락 파동에서는 변동성 지수가 이런 높은 고점에 위치할 때 움직이는 게 1에서 3개월이면 끝나요. 일반적인 파동은. 진짜 2008년 서브프라임 때처럼 진짜 말도 안 되는 폭락장이 펼쳐진다면 3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가 상당부에 위치해서 노는 시간이 이 정도 걸려요.
그러고 나서 회복되는 거예요. 자, 2018년 마지막은 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2에서 4개월 정도? 이 정도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패턴이라는 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한참 지나다가 단기 변동성을 주는 구간에 슬쩍 올라올 거예요. 그럼 그게 한 달 정도 또 위치에 올라와서 놀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틈틈이 생기는 게 바로 이런 변동성 지수, 공포지수도 같이 체크해주면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수급은 오늘 아까 봤고, 종목 특징은 오늘 중국 소비재들이 조금 많이 움직였죠. 대중국 소비재, 혹은 중국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뭐가 있나요? 뭐 CTK 코스메틱, 에이블 CNC 등등, 그렇죠? 그런 거라든가 중국주, 로스웰, 아니면 오늘 이스타아시아홀딩스, 차이나 그레이트, 뭐죠? CKH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는 하루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오늘 뭐 어쨌든 중국주들이 중국 관련이 움직였다는 거. 두 번째로 실적 부담을 줄인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실적 시즌, 4분기 실적 시즌에서 얘가 아유 이거 뭐 관리 종목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상폐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하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실적에서 이런 부담감에서 해소된 종목들이 더러 나왔습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게 오늘 13% 올라가면서 뭐예요? 최근에 20%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왜? 실적 루머 때문에. 잘못하면은 조건은 상장 폐지 조건은 돼요.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상폐 조건은 부합하나 쉽게 상폐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나 오늘 흑자 전환은 됐다는 소식과 함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폐는 모면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위험했던 거예요.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루머도 괜히 생긴 루머가 아니었고, 적자라는 루머도, 그렇죠? 그래서 뭐 회사에서는 바로 대응을 했지만, 차바이오텍 회사에서는 이제 그 루머를 유포자를 처벌하겠다, 고발하겠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지만, 어쨌든 위험했던 거죠. 혹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갖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우 DSP가 있었죠. 영우 DSP 오늘 30% 갑자기 상한가 갔어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상한가를 도달했습니다. 왜요? 시총이 100억대밖에 안 돼요. 100억, 80억까지 갔다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늘어났는데 지금도 100억대 초반입니다. 30% 올라봤자 200억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재무가 너무 이제 좀 위험하니까 너무 적자도 심하고 왜 괜히 시총이 이렇게까지 내려왔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117억인가요? 정확히 지금 봐야 알겠지만 117억 정도를 유증을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어제 이것 때문에 강한 수급이 또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실적 부담을 해소시키는 종목들이 오늘 또 묶어서 보면은 약간 테마를 이룬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종목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죽는 종목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런 것들만 있나요? 반대로 실적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는 종목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설프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건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드러나지가 않는 겁니다. 따져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것보다 이 비중보다 이게 더 많아요. 왜? 2018년은 상장 기업들이 실적을 좋게 내기가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인건비 부담이 좀 많이 크겠죠. 인건비 부담으로 마찬가지 기업 경영 환경이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종목보다는 실적 부담 그대로 진짜 거래 정지가 된다든가 상폐 쪽으로 가는 종목들이 비중이 더 높을 겁니다.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살아날지 어떻게 알아요? 이 내부 정보를 모르고서는 알지 않고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고 이런 거랑 전혀 무관한 이미 실적이 나왔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죠? 이번에 감사 보고서 시즌까지 전혀 영향이 없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런 것들 찾아서 혹은 뭐 실적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머닝쇼크를 생각하기 어려운 기업 이런 것들 위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